우리가 그 관세 평가에서 넘어야 될 여러 개의 산 중에서 또 하나의 봉우리가 바로 할인입니다. 할인. 이 할인이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비용은 아니에요. 할인이라는 거는 쟁점 비용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비용들인데, 이 할인이라는 게 왜 우리가 어렵냐면, 우리의 관점이 조금 예전의 관점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관습이 좀 있어서 할인이 어려운 거예요. 이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크게 보면은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어 그대로 지급하지 않는 어떤 것이죠. 그쵸? 할인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물건값을 100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10만 원을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10만 원 내가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점은, 관세평가의 관점은 언제나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은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관심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급하지 않은 거는 관심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할인이.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뭐 한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을 할인해 줬다고 하는데, 그럼 그 90만 원의 할인이 왜 들어갔냐를 살펴보면 그 이유, Y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애매한데? 라고 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할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거래가격 배제 사유라고 하는 그 파트랑 좀 연결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BDB 시절을 기억을 해보면 이 할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BDB 시절에서는 인정이 거의 안 되겠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막 완전 공개 시장에서 받는 할인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정상 가격이라는 걸 하나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할인을 바라보면 인정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정상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 봤을 때는 할인이라는 거는 상거래 관행상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머리값의 세팅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거는 상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할인을 다 인정해준다고 하면은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부작용? 제가 100만 원인데 얘한테 99만 원을 할인한 다음에 만 원으로만 가지고 와서 신고한 다음에 뭐 99만 원을 다른 식으로 뭐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인을 무작정 다 인정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값은 다 인정해 주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둔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할인의 형태가 존재를 하고, 인정하지 않는 할인의 형태는 우리는 어떻게 관세평가에서 가지고 오냐면 거래가격 배제 사유라는 형태로 4가지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살펴보면은 어떤 조건 또는 사정이 있다거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거나 사후기속 이익이 있다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영향이 있다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얘랑 둘이 할인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둘 사이에 특수관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할인을 만약에 해줬고, 그 특수관계자가 가격에 영향을 만약에 미쳐버렸으면 그런 할인까지도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인정이 된다. 기본적으로 다 인정이 된다. 근데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형태만 별도로 4가지를 두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할인이라는 이슈가 떴어요. 근데 그 할인을 이슈가 떴으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할인이 이게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할지를 골라내면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우리가 검사처럼. 이게 검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할인인가? 할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할인이 범죄.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부존재를 입증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부존재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를 입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끌려갔어. 그래서 저 범죄 안 질렀어요. 범죄 안 질렀어요.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법정에서는 어떻게 하냐? 상대 측 검사가 내가 보니까 증거 A를 던지면서 너 이거 범죄지. 그러면 제가 그 A를 탄핵해요. 검사가 A를 딱 던졌어. 제가 이걸 탄핵해.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야? 그럼 B. 이것도 탄핵해. 이것도 아니야. C 던졌어. 이것도 탄핵해. D 던졌어. 이것도 탄핵해. 그러면 저는 뭐예요? 무죄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그것도 똑같아. 할인이 딱 떴어요. 그러면은 네 가지 사유가 있다 했죠? 처음부터 사용이 제한이 있어? 아닌데? 조건 또는 사정이 있어? 아닌데? 사후교섭 이하야? 아닌데? 특수관계자야? 아닌데? 라고 하면은 이 할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되죠? 짜증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뭐가 있을까요? 할인의 대표적인 예시. 시험에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현금 할인. 현금 할인은 우리가 상거래에서 흔하게 발생하죠. 내가 원래는 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해줘서 9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10만 원은 뭐예요? 현금 할인 받은 거죠. 현금을. 그러면 우리는 거래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90만 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실제로 지급한 거는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10만 원 할인 받은 걸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이 거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상거래 관련해서 수량 할인. 내가 50개를 샀을 때 가격이랑 10만 개를 샀을 때 가격이 동일하지 않는 게 상거래 관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많이 사면 그에 따라서 할인을 좀 해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관행에 해당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 비정상적인 할인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할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계절 할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붙이기만 한다면. 내가 일반적으로 사던 패딩이 여름이 되면 좀 싸졌단 말이에요. 원래는 100만 원짜리 패딩이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50만 원이 됐어요. 50% 할인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거 5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죠. 내가 50만 원 샀으면. 근데 그거를 100만 원이라고 가고 싶은 이유는 뭐다? 그 물건이 정상 가격이 100만 원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50만 원이라고 생각해야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이런 것도 충성도 할인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집을 10년간 단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특수관계자도 아니야. 그냥 단골이야. 근데 단골한테는 다른 처음 온 손님보다는 조금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싸게 해줄 수 있으니까 충성도 있는 사람한테 할인해줘. 이건 또 상관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많은 할인이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할인이 붙었을 때 과연 그게 인정될 수 없는지는 이렇게 거래가격 배제 사유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에 이슈가 좀 생기냐면 우리 법정 가산 요소 안 배웠지만 수, 용, 생, 권, 사, 운이라고 한 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수료, 생산지원비, 용기비, 권리사용료, 사후기소기, 운임에 지금 제가 살짝 불러드린 거에 할인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할인 없죠. 그러니까 할인을 받은 거를 가산 요소를 하라는 조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산 요소는 아닌 거예요. 가산 요소는 아니니까 뭐가 이슈가 되냐면 실제 지급 가격 일부가 될지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거래 가격은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거래 가격은 PAPP, 실제 지급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하는 건데, 지금 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할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할인을 받은 거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할인 받아서 10만 원을 더하려면 더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죠. 가산 요소로 더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지급 가격 중에서 간접 지급액 2급으로 실제 지급 가격에 하나로 포착을 하거나 하는데, 근데 할인은 가산 요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인을 우리가 평가에서 풀어가는 방법은 실제 지급 가격의 일부가 될지, 즉 간접 지급액의 일부가 될지만 판단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은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실제 지급 가격에서는 구매자가 지급하는 총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